제가 트윗 한번 확인해 볼게요. 회원민님 올려주시면. 자, 리브라 얘기 또 나오는데 리브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죠. 리프라? 이거 오타신 거죠? 리플 말씀하신 거 아니고 리브라 말씀하신 거죠? 법적인 문제들 관련돼서는 제가 제 의견도 동일한데 일단은 저보다 좀 더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인 뭔가 신뢰를 줄 수 있는 분의 말을 좀 인용을 할게요. 누구냐면은 제가 예전부터 이분을 언급했는데 오늘에서야 많은 분들이 좀 인식을 하더라고 이분에 대해. 누구냐면은 이게 맞을 텐데? 요거 신현송님이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많이 언급 드렸는데 오늘에서야 좀 체감이 되셨나봐요 이분에 대해서. 자, 이분의 말을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냐면은 참고로 이분은 BIS에서 일합니다. 거기서 고위 임원급의 지금 롤을 담당하고 있어요, 역할을. 자, 보시면은 지금 이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보시면 신현성님이 6월 26일 방금 얘기했지만 BIS에서 고위 임원직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분이시고요. 이분 이 오디오 인터뷰 때 제가 이것도 실제로 스트리밍 방송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약간 요약해서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그때 인터뷰 내용인데 이 인터뷰 내용 제가 리트윗 하면서 이제 이 내용을 듣고 나서 정리를 해서 이제 여기다 트윗으로 올렸거든요. 이 내용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요걸로 검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현송님이 직접 리트윗을 해주셨어요. 제가 요약해서 해놓은 거. 그 얘기는 제 의견에 맞다는 거겠죠? 이 정리한 내용이 틀리지 않았다는 의미도 됩니다. 신현송님이 리트윗을 다시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이분의 의견, BIS에서 고위 임원을 담당하시는 이 의견을 빌리면은 일단은 법적인 문제랑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해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입니다. 오늘날까지는 암호화폐들이 새로운 커런시가 되겠다고 도전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물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페이스북처럼 수면 위로 떠오르진 않았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있었더라도 그냥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아서 오늘날까지도 묻혀있거나 또는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다른 게 일단 글로벌 커런시라는 걸 목표로 공개적으로 내세웠고, 아무래도 페이스북이라는 강력한 플랫폼과 방금 말씀드린 목표 때문에 각 나라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등장하자마자 엄청나게 공격을 퍼부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은 누구나 다 이제 리브라는 다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의견을 남긴 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해관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에요. 암호화폐 형태를 빌리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커런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적인 문제로 한정지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약간 크게 모든 관점에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현선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관점을 그런 통찰력을 제공할 겁니다. 인사이트를. 일단은 금융기관이 아닌데 이 페이먼트를 위한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 아까 재무부 장관도 그 얘기를 했죠. 어떤 얘기를 했었죠? 기억하시나요? 법을 준수한다면 페이스북, 리브라도 페이먼트 시스템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했습니다. 페이먼트 네트워크. 신현선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행이 아니잖아요. 은행이 아닌데, 금융기관이 아닌데 이 페이먼트를 어떤 식으로 사용자들한테 제공을 할 건지, 은행의 협력을 받을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단독으로 구현을 해서 할 건지. 근데 만약에 후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후자면은 은행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기업이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한다? 사용자들한테? 다를 게 없어집니다. 거의 은행과 근접하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이트 페이퍼에 이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디테일하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거창한 미래, 그런 떡밥을 던졌지만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디테일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본질적으로 신현송님이 찝는 거는 방금 얘기한 바로 페이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사용자들한테 어떻게 제공할 건지, 은행과 협력할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구현을 할 건지, 구현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구현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던졌고, 아까도 나온 것처럼 오늘날 페이스북 벌금 맞은 이유죠. 5조. 예, 개인정보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거는 미국에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이제 국회의원들이 리브라 관련된 청문회를 했었죠. 청문회 했고, 재무부 장관도 오늘 이제 관련 개인정보 이슈 기자와 질문 응답을 할 때 얘기한 부분인데, 바로 개인정보 부분입니다. 은행은 여러분들 이런 고객들의 페이먼트, 이런 데이터에 대해 액세스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아요. 왜냐면 관련 법에 근거해서 그런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은행이 페이먼트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 신용카드 회사 걸로 긁어요. 결제 수단이 그거잖아요. 거길 긁어서 은행은 여러분들이 그 신용카드 회사에 정산할 거 있는, 세르먼트 할 거 있는 거에 대해서 은행 계좌를 통해서 그거를 정리하는 거잖아요. 직접 결제에 관여하는 건 아니죠. 상인들한테 돈 넘기는 건 아니니까 은행이 신용카드 회사한테 지불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계좌에 있는 돈을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지불 수단이 다른 경우에 은행이 여러분들이 소비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다르게 페이스북은 어떻다? 리브라 코인을 쓰면 여러분들의 정보를 모든 걸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 플랫폼에 있는 상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제하는 거, 상인들의 데이터 모든 거를 다 끌어들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very 진짜 심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은행들은 그런 데이터를 취급을 못 하는데, 페이스북은 만약에 리브라 블록체인에서 그거를 실제로 구현해서 쓰게 된다면 사용자들의 모든 이 취향이라던가 어디에 언제 뭐를 지불하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다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의 페이스북이 이미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하고 사용해서 벌금을 맞을 정도인데, 이런 나쁜 짓을 한 거를 걸려서 벌금까지 맞을 정도인데 과연 리브라를 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법이랑도 관련된 거고, 이제 특정 이슈인 개인정보와도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되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관련되어 있는 이슈죠. 그러니까 법으로 한정 짓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법이랑도 관련돼 있지만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본인들이 알아서 그런 권한을 어떤 식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해서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지, 단순히 외부 침입자, 해커들로부터 지키는 것 뿐만이 아니라 본인들 역시도 이런 고객의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것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신영손님이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되게 중요해요. 오타가 났는데 그겁니다. 글로벌 커런시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주리스딕션, 관할법이라고 이제 국내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쉽게 얘기하면 각 나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법이 다른데 글로벌 커런시란 말이에요. 그럼 모든 나라의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지켜낼 건지, 하나의 네트워크인데 전 세계에서 사용하잖아요. 그럼 각 나라의 법을 어떻게 준수해낼 수 있을지, 이런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본질적인 물음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런 뭐 법이랑도 밀접하게 관련 있는 지금 설명드린 큰 세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재미난 거는 리브라의 화이트 페이퍼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낌을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 화이트 페이퍼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두리뭉실하다고, 내용이 부실하다, 화이트 페이퍼라고 보기 힘들 것 같다 얘기했는데, 역시나 지금 신현성님도 약간 그런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실하다, 디테일이 떨어진다. 그리고 리프 CEO도 그 얘기를 했고요.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페이퍼는 나왔는데 뭔가 디테일이 없어요. 뭐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어. 문제는 되게 많아 보이는데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지를 페이스북이 명확하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다시 한번 찍을 텐데 그게 없어요. 되게 웃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브라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리브라 관련된 거는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네, 또 설명하는 동안에 또 올리셨다고요? 저희 혜연미님이 뭔가 좋은 정보를 주신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살펴보죠. 찾아가겠습니다. 마이 아이 이거죠? 어느 거죠?
이거 아닌가? 아 요거네요. 아 요거구나. 아까 보여드린 게 요건 거 같네요. 요거네요. 요겁니다. 아까 인도 관련해서 보여준 거. 아 이거는 진짜 브라보. 아이 달라질 수도 있대. 이 내용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거. 예의 문구 앞부분만 보면은 암호화폐 다 금지거든요. 왜냐면은 암호화폐로 할 수 있는 행위들 다 포함되어 있어요. 채굴, 생성, 보유, 판매, 취급, 발행, 이체 사용할 수 없다. 그 누구도 everyone이에요. everyone, everybody. 그 누구 예. no one use cryptocurrency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예외 문구를 줬는데 예외 문구에 딱 XRP는 비껴갈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XRP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비껴갈 수 있는 문구예요. 요것 때문에 그렇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부디 최종안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인도에서만큼은 XRP만 만세를 부를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언제 결정하지? 지난 1월 부서관이 결정했다 밝혔어요. 12일 문건은 공개에 거부한 바 있다. 아니 결정 언제 할 건데 그 얘기는 없네요. 최종안이 언제 나올지. 아 인도도 괜찮아요. 저는 인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이 더 좋긴 해요. 사실 미국이 모든 금융의 중심이기 때문에 미국이 해주면 더 좋은데, 왜냐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는 미국이 중심입니다. 결국에 이 달러 파워가 너무 강해갖고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연히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중심이기 때문에 미국이 엑스라피드의 중심지가 되면 가장 좋죠. 최대한 많이 쓰일 거니까요. 모든 나라 도입 안 돼도 어차피 미국을 거치는 형태입니다. 오늘날이 대부분의 크로스보더 페이먼트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전면적으로 엑스라피드 도입이 되면은 적어도 미국을 통할 때는 다 브릿지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데, 그래도 인도도 괜찮아요. 인도도 굉장히 좋은 나라죠. 인구도 많고 가능성도 큰 나라입니다. 코르다 배신 때렸다고요? 철도에서 똥 쌌다고요? 아이 친구언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똥 얘기 갑자기 하고 있어. 원본이요? 원본 있어요? 원본? 우와! 원본도 있네요. 이거 사진까지 찍었는데? 이거 신빙성 있네요. 와! 이거 신빙성 있네? 사진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잠깐만. 원본 다 있다. 보시죠. 잠깐만. 이거 초안 문구 자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봅시다. 어디 있나요, 그 문구? 항상 법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반에 뭐가 나온다? 정의가 나온다.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에 대해 오해의 소지, 해석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정의를 시작하죠. 여기 define이라고 나오죠. 정의를 시작합니다. 크립토 커런시는 뭘 얘기하냐면, 여기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디지털 커런시, 제너레이티드, 크립토그래픽, 여러 형태들을 언급을 하네요. 인포메이션 코드라는 의미도 얘기를 하고, 정의를 합니다. 뭐 정의까지는 보진 않을게요. 이거 다 보면 시간 부족이에요. 커런시, 화폐의 의미에 대해서도 재정리하고요. DLT에 대한 정의도 하네요. foreign currency, 외화에 대해서도 정의를 하고요. 이거 왜 이렇게 흐리게 나왔냐? 마이너 얘기도 나오네. 역시 아까 채굴에 대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이닝 나오네요. 마이닝. 오피셜 디지털 커런시에 대해 나오네요. under subsection 그러니까 5장 1조라고. 얘네는 어떤 식으로 하죠? 5장 1조? 1항? 뭐 이렇게 표현하나? 어쨌든 섹션 5의 1 거기 나와있고, 페이먼트 시스템 언급도 나오네요. 그래서 페이먼트 관련된 거는 본인들 이제 페이먼트 앤 세틀먼트 시스템, 지급결제 시스템 관련된 법이 있나봐요. 2007년에 만든 거. 그걸 또 얘기를 하네요. 어쨌든 봅시다. 대충 중요한 거는 훑어본 것 같아요. 갑시다. 이제 정의가 끝났어요. 리저브 뱅크도 나오네. 인도 중앙은행. 자, 갑시다. No person,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와있네요. 바로 나오네. 누구도 마인할 수 없고, 생성할 수 없고, 홀드할 수 없고, 보유할 수 없고, 팔 수도 없고, 거래도 할 수 없다. 딜인 이슈, 이슈잉 하는 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IOU처럼 이슈잉 하는 거, 그것도 안 되고, 트랜스퍼도 안 되고, 전송도 안 되고,
제거도 안 된다. 디스포즈. 없애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use cryptocurrency in, 예. 인도 이 관할법 안에서, 관할구역 안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Nothing in this act shall apply to any person using technology process underlying any cryptocurrency for purpose experiment and 그거 나오네요. 연구, 실험 연구하는 거에 관련해서 예외 조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including impacting instruction provided the cryptocurrency shall be used making and receiving payment such activity. 메이킹이 좀 애매한데? 페이먼트 하는 거? 이 부분 좀 잠깐만요. 잠깐만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깊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 얘기하는 거니까 연구 부분 아래 걸 봐야죠. 예, 3번을 봐야 됩니다. 3번. 이것도 예외 조항이죠. Nothing이라고 시작하죠. Nothing in this act. 이 법에서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죠. Apply.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DLT 쓰는 거에 있어서 Creating network for delivery any financial or other service or for creating value without involving any use of cryptocurrency for making or receiving payment. Making, receiving payment. 앞에 정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의를 좀 봐야지 오해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DLT는 됐고, 이 making이랑 receiving에 대한 정의를 따로 안 해줬을 것 같거든요.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이건 이러면 DLT의 정의도 한번 보고 가죠.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means any technology that enable transaction and data be recorded, shared. 이거 그냥 일반적인 정의인데 multiple data store, network participant, 참여자들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건 진짜 DLT 정의, 사전적인 정의에 가깝고, 스킴은 필요 없고요. 인베스트먼트 스킴 필요 없고, 이 make 페이먼트에 대한 게 나오면 좋을 텐데, 일단 person이라고 나온 거는 모든 주체를 포함합니다. 회사도 포함해요. company라고 돼 있죠. firm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person은 그냥 모든 주체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되게 광대한 범위예요. 그거를 참고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no person이라고 돼 있잖아요. 다 얘기하는 거, 모든 주체를 다 표현한 거예요. 회사부터 포함해서. 개인만 안 되는 게 아니라 회사까지 포함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make payment와 receive payment에 대한 의미가 좀 불명확해요. 이거 해석의 여지가 약간 있는데? 저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마 저보다 영어 잘하시는 분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일단 그래요. 이 부분 배제시키고 볼게요. 지금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 제가 볼 때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이 뒷부분이거든요. 근데 해석의 여지가 없는 앞부분은 명확해요.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지금 얘기한 요거 있잖아요. no person, 이 컴퍼니 회사까지 포함하는 거. 그냥 암호화폐에 있어서 마이닝, 생성, 홀드, 보유, 파는 거, 거래, 딜하는 거, 이슈잉 하는 거, 트랜스퍼, 전송하는 거, 디스포즈, 이런 거 다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use cryptocurrency 얘기도 나오잖아요. 인도 관할법 내에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의 개인만이 아니라 회사건 뭐건 간에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크립토커런시 일반적으로 벤이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예외 문구를 2개 줬는데 2번은 아까 보신 것처럼 연구나 실험에는, 실험 목적으로는 가능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뒷부분이 애매한데 3번 볼까요? 3번 이 부분까지는 명확해요. 보시면은 얘 주겠다는 거죠.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은 어떤 거에 적용하지 않냐면 use of DLT, DLT의 사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데요. 어떤 DLT 사용이냐면
creating a network for delivery any financial or other service or creating value. 이게 너무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DLT 사용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DLT냐?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거, creating. 어떤 걸 위해서? delivery any financial or other service. 그러니까 금융이나 그 밖의 서비스 어떤 것들을 위해서 이거 이 가치들을 그러니까 어떤 네트워크에서 이 서비스를 위해서 가치를 옮기고 뭐 이런 걸 위해서, 딜리버리는 약간 배달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옮겨주는 거, 이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창조하는 데 있어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는 예외라고 하는데, 문제는 뒷부분이에요. 마치 이 문구까지만 보면 DLT는 면제거든요. DLT라는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쓴다, 이 문구를 예외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 법은 예외라는 거잖아요, DLT 사용에 있어서는. 근데 문제는 뒷부분이에요. 이게 되게 애매해요. without involving, 그러니까 이게 동반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any use of cryptocurrency, 어떠한 크립토커런시 사용도, making or receiving payment, 이거를 한글 기사 번역은 그래서 수치로 한 것 같아요. 이거 리시빙을 수치로 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페이먼트를 받는 거니까, 돈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페이먼트 한다고 하죠, 보통. 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뒤에 달리는 거 항상 페이먼트잖아요. 한글로 표현하면은 아까처럼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making or receiving payment 하는데 크립토커런시를 쓰게 되면, 쓰는 거를 동반하게 되면 이 예외가 안 먹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외 조항에 있어서도 이게 동반되지 않아야 돼요. 이 사용이 없어야 돼요. 뭐냐? making, receiving payment로 크립토커런시를 안 쓰는 거. 그래서 한글로 번역한 거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크립토커런시를 주고 받는 거, 직접. 그게 아니라면은 된다는 건데, 이 문구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불분명합니다. making or receiving payment를 뭘 얘기하는지. 혹시 이게 이디옴적인 표현이, 제가 이제 미국 문화를 모르잖아요. 약간 관용적인 표현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좀 알면은 좀 명확하게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어 잘하시는 분들 좀 도와주세요. 영어 잘하시는 분 거수. 영어 잘하시는 분 헬프. 이런 이디옴적인 부분까지도 잘 아시는 부분, 잘 아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아, 없으신가 보네. 아, 아쉽다. 영어 진짜 잘하시는 분 계시면 이거를 좀 더 약간 명료하게 좀 더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찾아봅시다. 구글의 힘을 빌리겠습니다. 구글의 힘. 아니, XIP는 근데 페이먼트라는 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든 이 결제를 페이먼트라고 관용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문화적으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볼게요. 지불하다 의미로 쓰는 게 맞나 보네. 그러면은 잠깐만, 스펠링이 왜 헷갈리냐? 아니 잠깐만. 맞나 보네. 이런 식으로 외국 사람이 질문하는 거 보니까 이게 Q&A거든요, 페이팔에. How do I receive payment using PayPal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돈을 받는 걸 얘기해요. 그럼 make payment는 돈을 보내는 걸 의미하겠죠?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How do I 똑같이 칠게요. How do I make payment using PayPal 치면은 Q&A로 또 나올 것 같아요. 아, send라고 표현하네, 이건 또. 아, 맞네. 이 Q&A 여기 있네요, 역시나. How do I make payment on my PayPal credit account?
맞는 것 같아요. 돈을 보내고 받는 거의 의미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제가 페이팔의 Q&A 문구를 참조해서 저게 실질적으로 영어권에서 어떤 의미로 쓰는지를 확인을 했어요. 간접적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돼 있죠. How do I make? How do I receive? payment 해갖고 using 페이팔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을 페이팔로 보내고 그리고 페이팔로 돈을 받는 법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네. 우리가 같이 방금 전에 확인한 그런 표현 방식을 빌려서 보자면은 이거는 실제로 크립토 커런시를 직접 보내고 받는 의미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물론 인도가 영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이 나라가 오리지널 영어권은 아니거든요. 그죠? 보통 인도 사람들이 영어 웬만해선 해요. 하는데 오리지널 영어권은 아니에요. 그 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어권 국가에서 쓰는 그 표현을 똑같이 사용했다는 가정하에 얘기하면 더군다나 법안이니까 정확한 표현을 썼을 거예요. 영어권에서 쓰는 표현. 예, 그렇다고 하면 아까 페이팔에서 Q&A 때 나온 그 표현을 쓴 게 맞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크립토 커런시를 직접 보내고 직접 받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게 동반되지 않으면 DLT에서 크립토 커런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이 지금 법안에서 나온 건 예외로 적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저희가 한글 기사로 본 게 맞아요. 이렇다고 하면은 그러면 엑스라피드는 예인 거예요. 이거 무조건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법은. 이 법은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죠. 블랙리스트인 거죠. 이 법은. 컨셉 자체가 뭐죠? 크립토 커런시 한글로 쓸걸 그냥. 암호화폐 사용 금지. 어디에 나와있다? 1번에 나와있다. 이 부분. 예, 특히나 채굴은 안녕히 가세요. 마인까지 딱 정확하게 찝었어요. 비트코인 안녕 잘가. 자, 그린 상태인데 다만 2, 3번에 예외 조항을 뒀다. 그 중에 2번은 연구 실험 목적으로 하는 거는 예외, 3번은 DLT로 쓰는 거 예외인데 제약사항이 하나 있죠. DLT로 쓰는 건 예외지만 어떤 게 동반되지 않아야 된다? 페이팔의 Q&A를 참고해서 make와 receive payment의 그 표현을 살펴보건데 암호화폐로 직접 보내고 암호화폐를 직접 받는 이 행위가 동반되지 않으면 DLT로 썼을 때는 이 법에서 예외. 이 내용이거든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스라피드는 예외예요. 엑스라피드 암호화폐 직접 보내거나 받지 않습니다.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 문구 그대로 간다고 하면 최종안까지. 이거 영영으로 설명 나와 있나요? 한번 볼까요? Make a payment. 영영 사전이 가장 확실하긴 하죠.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 써있네. do a payment, make a payment. 이건 근데 Q&A다. 영영사전이 아니라. 여기다 딕셔너리를 써야 될까요? 맞네요. 여기 써있네. Amount of money that you pay or receive.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양의 돈을 얘기하는 건데 pay 지불하고 or receive 받는 거. 맞네요. 영영사전 봐도 맞네. 그러면요 이 문구는 엑스라피드에 딱 핏해요. 엑스라피드 비껴갈 수 있어요. 엑스라피드 만세 비껴갈 수 있습니다. 이 문구는. 브라보.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 문구는 엑스라피드 비껴갈 수 있어요. 직접 암호화폐 주고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비껴갈 수 있습니다. 빠바바빠빠. 피해가면 다시 규제한다고요? 근데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아마 인도 정보는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그 기사 기억나십니까? 인디아 XRP 밸리데이터 치면 나올 것 같아요. 이니디아라고 적었네.
요거 올해 1월쯤에 기사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텐데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기사에 따르면은 그거거든요. 인도 정부의 연구기관에서 XIP 밸리데이터를 직접 돌리고 있었어요. 그 이름이 요거거든요. Indian's Government Information Research Security and Development Center 요거거든요. 여기에서 밸리데이터 직접 돌리고 있어요. 올해 1월 소식입니다. 근데 밸리데이터를 정부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이 돌릴 정도인데 영국이래. 인도 정부가 XRP를 몰라갖고 저 문구를 예상 못하고 저렇게 만들었다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인도에 있는 은행들이 지금 리플사 솔루션을 다 도입하고 있는데 XRP에 대해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인도 법안 초안이에요. 아까 본 게. 혜연비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됐고요. 감사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셨대? 지금 보시는 게 인도 쪽에서 크립토 커런시 관련된 법입니다. 제목도 그렇게 났네. 밴이네요. 배닝 오브 크립토 커런시라고 돼 있네. 아니, 법의 제목도 그렇게 돼 있어. 크립토 커런시 밴하고 제목에서 약간 이들의 의지가 드러난다. Regulation of Official Digital Currency Bill이라고 돼 있네. 그러네. 제목에서 드러나네. 암호화폐는 밴시키고 디지털 커런시에 대해서는 레귤레이션, 규제를 하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디지털 커런시가 아까 정의가 나왔었거든요. 그것도 잠깐 보죠. 왠지 중요해질 것 같은데 이러면. 아까 여기 있다. 오피셜 디지털 커런시가 의미하는 거는 디지털 루피가 의미한대요. 야, 디지털 루피? 디지털 루피요? 이거거나 아마 CBDC가 되겠죠. 인도 CBDC가 될 거고, or the foreign digital currency under subsection. 뒤에서 봐야겠네. subsection 1에 5 부록의 5번째네요. 봐야겠네. 그것도 참나. 아까 서브섹션 1이라고 했나요? 스케줄이 나와있네? 잠깐만요. 스케줄 나와있네요? 세컨드 스케줄 어멘먼트 수정안 2019년 오피셜 디지털 커런시 섹션 9. 이거 내용이 진짜 이거 사진 찍어서 어떻게 이렇게 올릴 생각했지? 이거 괜찮은 건가? 혹시 이거 사기인가? 근데 너무 막 디테일이 있어갖고 지금 사진까지 올렸잖아요. 이 양반. 서드 스케줄. 이거 부록 어딨어요? 부록을 봐야 되는데요. 부록 1. 파트 1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 문자가 아니라서 검색이 안 돼서 좀 찾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여기도 얘기한다. 여러분들 디테일이 여기 있네요. 또 여기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 얘기를 하죠. 이 법정화폐에 가질 수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의 교환 매개체.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크립토 커런시에 쓸 수 없다. 어떤 형태든 이렇게 교환 매개체로 쓰는 거. 그러니까 어떤 거를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의 가치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어떤 물건을 사거나 어떤 재화 서비스 이런 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도는 되게 강력하네요. 스토어 오브 밸류까지 표현했네. 가치 저장용으로도 못 쓴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 유닛 오브 어카운트도 얘기를 하네요. 야, 이거 되게 세다. 그냥 크립토 커런시 무조건 안 된다는 거네. 밴이네. 맞네. 그 사실이 맞네. 이게 법이 최종안이 안 나와서 그렇지 지금 이 초안 내용을 보면은 크립토 커런시 무조건 밴이에요. 제목도 그렇게 돼 있고 어떤 형태든 쓸 수 없대잖아요. 세다. 세. 진짜 세다. 아니 근데 서브섹션 어딨어? 서브섹션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없어 서브섹션. 이거 부록을 안 찍었어 이 사람이. 서브섹션 주세요. 중요한 부분이 잘렸잖아요. 없어요 서브섹션이. 아이 아깝네. 없어요. 아까 오피셜 디지털 커런시를 좀 더 보려고 했는데 없습니다. 아 이거 여러분들 그거예요. 인도 밴인데 이제 어떤 분이 계속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이 문구를 보세요. 이 문구 명확하게 밴입니다. 이건 맞아요. 제목도 그렇게 됐고. 근데 예외 조항을 보라는 거죠. 예외 조항. 요 2, 3번 2번은 연구 목적, 실험 목적은 예외. 이 법의 예외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예. 그리고 3번도 예외인데 보시는 것처럼 DLT 사용시도 예외. 대신에 단순히 DLT 사용시 예외가 아니라 조건이 하나 달렸죠. 뭐가 달렸죠? 예,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암호화폐를 보내거나 받는 게 수반되지 않으면, 그러면 예외라는 거죠. 물론 이게 그거는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를 해석의 여지가 이런 부분도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면 다른 법 내용까지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인도 내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있잖아요. 암호화폐 거래소, 익스체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소라고 적을게요. 그냥 이 거래소가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거, 이거 역시도 이거를 메이크 페이먼트와 리시브 페이먼트로 보면은 비껴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역시나 이것도 이 관점으로 보면은 엑스라피드도 안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인도에서.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주지 않는다. 왜냐면 개인이나 은행이 직접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중간에 DLT 블록체인 공간에서 브릿지 해주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 관점에서 바라봐 준다면 요거는 충분히 엑스라피드는 비껴갈 수 있는 문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대박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약간의 해석의 여지는 있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거래소 부분을 만약에 예외되지 않는 걸로 인도 정보가 바라본다면 엑스라피드도 피해갈 수 없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 부분은 개인이나 은행이 직접 주고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외를 둔다. DLT 사용으로 봐주겠다. 동반하지 않는 걸로. 그러면은 엑스라피드 예외 받는 거죠. 그거를 명확히 보시면 돼요. 벡트 18일인가요? 20며칠 아니에요? 땡땡님 계속 똑같은 얘기 하시네. 제가 얘기한 걸 안 듣고 계신가 봐요. 어그로 끄시는 분인가? 아니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내 얘기를 안 들어. 기본 컨셉이 금지는 맞는데 두 가지 예외를 줬죠. 똑같은 얘기 계속 하게 하는데 실험이랑 연구에 관해서 예외, 그리고 DLT 사용은 예외다. 대신 뭐를 동반하지 않는 거, 직접 암호화폐를 보내고 받는 거. 오케이? 근데 이 관건이 어디가 있냐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브릿지를 해주는 건데, 암호화폐 거래소가 중간에 브릿지 해주는 거를 만약에 이거를 보내고 받는 걸 수반하는 걸로 본다, 이러면 예외를 못 받을 거고, 실제로 처음에 이니시에이션 하는 거, 그러니까 페이먼트 자체를 메이크 하는 거는 결국에 보내는 사람이거든요. 보내는 쪽. 그리고 수취인이 있겠죠. 이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얘가 암호화폐 보내거나 얘가 받는 건 아니거든요. 중간에 XRP 레저로 들어가게 암호화폐 거래소가 활용되는 건데,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메이크업 페이먼트, 리시브 페이먼트 할 때 암호화폐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봐준다고 하면은 이 문구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외로. 이해가 되세요?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게 만드시는데 일부러 어그로 끄시는 건가요? 제 말이 너무 어려운가? 왜 그러시지 자꾸? 지금 똑같이 앵무새처럼 그냥 뭐 인도가 암호화폐를 밴시키려는 건데 해석이 지나치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외 문구까지 딱 그냥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해석이 어디 있어요 여기? 그냥 가능성별로 제가 말씀을 다 드리잖아요.
요즘에 너무 막 어그로 끌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힘들어요. 오히려 예전에 명수가 적을 때는 그냥 오손도손 서로 정보 공유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아 이거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안티분들이 오셔갖고 깽판을 치니까 시간 낭비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아니, 나가라고 하지 마세요. 현피요? 현피 해달라고요? 친구님은 빨리 한턱 쏘세요. 이거 호재 약재라고 보기보다는 이 문구가 아까 케이스별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바라보는 관점이 중간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메이커 페이먼트와 리시브 페이먼트로 안 본다, 그러면 요거에 예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엑스라피드는 DLT를 쓰는 기술이고, 지금 보는 관점에 따라 이제 암호화폐를 보내고 받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큰 관점에서 실제로 이 페이먼트 흐름 중에 하나잖아요, 이 전부가. 잠깐 그 그림을 불러올게요. 엑스라피드. 자, 엑스라피드 자체가 사용될 때 보세요. 이 엑스라피드 플로우 그림이잖아요. 흐름도잖아요. 만약에 미국에서 멕시코로 보내게 되면은 이 페이먼트, 하나의 페이먼트죠, 요게 예를 든게. 그러면 시작이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시작이. 그러니까 메이커 페이먼트 하는 거는 이쪽입니다. 돈을 실제로 보내려는 쪽. 그리고 수칭 리시버 페이먼트 하는 쪽은 요쪽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이 페이먼트 자체가 시작되는, 시작과 끝면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메이커 페이먼트는 이쪽이고 리시버 페이먼트는 여기죠. 그리고 암호화폐를 움직이는 건 딱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미국 쪽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인도 쪽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렇게 보내겠죠. XRP 요거 딱 하나예요. 네. 여기에 관련돼서 만약에 저 아까 예 문구 안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조그만 부분까지도 바라보면서 야 이거 메이커 페이먼트 여기에서 리시브 페이먼트 했잖아 암호화폐로, 이거 금지 안돼. 네. 이러면은 그냥 금지를 당하는 거고요. 예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페이먼트 하나의 흐름대로 큰 그림으로 이해해서 아 이쪽이 메이커 페이먼트 했는데 암호화폐 보낸 게 아니네, 받는 쪽에서도 암호화폐 받는 게 아니네, 그러면 저 예를 적용해 주겠어. 이러면은 엑스라피드는 예를 적용받는 거죠. 그대로.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자 이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이거 짝대기라고 읽어야 되나? 짝대기님이라고 좀 읽겠습니다. 편의상. 네, 짝대기님이 지금 이제 암호화폐 관련돼서 거래소 얘기를 했는데, 이것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결국에 인도 정부가 최종안을 만들어서 그 법을 시행하고, 그러니까 공포를 하고 그 법을 시행하면 그때부터 그 법안이 위력을 발휘해서 효력을 발휘해서 적용을 받잖아요. 그 날이 되면은 이제 인도 정부가 어떠한 그런 위반 사례를 이제 발견을 하고 그거를 처벌을 해요. 행정적인 처벌을 가했을 때 그 예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걸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법이 효력을 발휘했을 때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겠죠. 인도의 거래소라고 합시다. 인도의 거래소라고 할 때 여기로 XRP를 입금을 해보세요. 만약에 인도에 있는 거래소가 XRP를 입금을 받아준다. 입금을 받아준다는 의미는 뭘로 봐야 되죠, 여러분들? 이게 아까 그 본 법안이 최종안까지 나와서 그 초안 문구대로 적용이 됐어요. 우리가 아직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아까 그 부분이 적용이 됐는데, 인도의 거래소가 XRP 입금을 받아줘, 외부로부터.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받아준다는 얘기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 법안이 나왔는데도 받아준다는 얘기는. 그럼 또 어떤 의미입니까? 그럼 엑스라피드 된다는 얘기예요. 저걸 받아준다는 얘기는. 그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선 인도 정부가 저 문구 자체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게 해석의 여지가 없게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초안이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말씀드린 거고, 그 중에 하나는
예, 엑스라피드가 피해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거, 이건 해석이 아니에요.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해석의 여지가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언급하고, 하나는 엑스라피드가 피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결국에 저 법안이 최종안이 돼서 효력을 발휘했을 때 방금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저 법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인도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외부로부터 XRP 입금을 받아준다, 불법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럼 엑스라피드 가능하다는 얘기죠. 거래소가 입금 받는 거는 허용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법에서. 그러면 엑스라피드 불법 아니겠죠. 저 예외 문구 그대로 받을 수 있겠죠. 법안이 효력을 발휘했는데도 거래소가 입금을 받아주니까. 네. 맞아요. 이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네, 방금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게 초안이고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막 저것만 보고 막 끝났어, 인도는 끝났어, 게임 끝났어 라고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저 초안이 최종안이 되고, 아까 이제 가능성 두 개를 언급드린 것처럼 만약에 인도 정부의 해석이 어느 쪽일지 모르겠지만, 예, 만약에 DLT에 쓰는 거 있어서 실제 돈을 페이먼트를 만드는 쪽과 받는 쪽이, 예, 암호화폐를 직접 주고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거래소만 주고받는 거다, 이럴 경우에는, 예, 불법이 아니라고 예라고 판단한다면 엑스라피드한테는 길이 열리는 거죠. 다른 암호화폐는 다 밴인 겁니다, 엑스라피드 빼고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지금 XRP님 얘기하신 것처럼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가 불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부록을 제가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부록은 사진 안 찍었어요, 이 사람이. 그게 좀 아쉽네요. 이게 시간이 되면 제가 나머지도 한번 다 봐볼게요. 야, 이거는 진짜 이 사람 대단하다. 이걸 어떻게 다. 어우. 지금 보시면 다른 법을 참고한 것도 있거든요. 여기에 링크가 달려있잖아요. 정의할 때 페이먼트 시스템은, 예, 이거와 같은 의미라고. 다른 법에 있는 거, 이 페이먼트 앤 세르먼트 시스템, 그러니까 지급 결제법이란 게 있나봐요, 인도에는. 2007년에 만든 법이고, 여기에 섹션 2에 있다고 하죠, 이 정의 내용이. 그걸 따라간다고 되어 있죠. 참 볼 게 많네요, 이 법 초안도. 아, 이거 막 빨리 보고 싶다. 다 보고 싶네요. 잠깐만. 여러분들, 근데 안 좋은 소식. 이 문구를 보면은 아까 XRP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거래소도 불법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보면은 트레이드, 인디언 커런시, 이거 루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any foreign currency, 외국의 피아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 이거 예외 문구가 없어. 이 거래소도 지금 저 문구만 보면은 아웃이거든요. 이 문구 보면은 아웃이에요, 진짜. 거래소 요거 굿바이입니다. 이거 보면. 아까 XRP님이 얘기하신 대로 거래소 자체가 밴인 것 같아요, 이 문구만 보면. 오펜스 부분 볼까? 트랜섹션, 스토리지. 이건 뭐 예외 문구도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클리어하네. 그냥 예외 조항 자체가 없어요. Whoever directly, indirectly, directly, indirectly, by combination. 또 다른 거를 참조하네. Central Government, 10 year? 야, 씨. 아까 그런 의미구나. 언제까지 뭐라 해야 될까? 효력 발휘하고 그 문구구나. 시행이 언제부터 되고. 커미션.
페널티. 이거는 이제 징계 관련된 거죠. 페널티 주는 거. 와, 예의가 없어요. 거래소 자체가 중지될 수도 있겠다. 이 내용만 쭉 보면은. 지금 다른 법을 참조하는 것들이 있어갖고 다른 법도 봐야지 더 디테일하게 확실하게 확인 가능할 텐데 야 이거 되게 세다 얘네들. 완전 벤 가네. 벤쟁이들. 언니 런더리. 네, 이거는 이제 자금 세탁 관련된 법을 지금 참조하고 하고 있는 거죠. 멘션 서브섹션. 아니 또 다른 거 참조하고 있어. 매너셋. 너무 참조하는 게 좀 있다. 중요한 부분에서. 이게 좀 디테일하게 봐야겠네요. 다른 법까지. 코르다 토큰 발행했는데 영향 있는지 아까 이것도 질문을 계속 해주는데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코르다 거 한번 볼까요? 소식이 떴으니까 여러분들 얘기하시는 거죠? R3 보면 되겠죠? 요것 때문에 그러신 거죠,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친구들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얘네들도 양다리가 아니죠, 문어다리죠. 그러니까 코르다도 리플사를 위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죠. 만약에 리플사한테 도움이 되는 거를 이제 코르다가 하고 있다, R3가 하고 있다면 아마도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럴 뿐이지,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R3의 이익은 배제한 채 리플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본질적인 관점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코르뎁이라는 거, 코르다 세틀러를 만들어서 최초에 세르먼트 자산으로 XRP를 선택을 한 거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XRP 커뮤니티 사람들을 굉장히 기쁘게 했죠. 하지만 이 소식이 떴을 때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냥 거기에도 나와있지만 첫 번째로 XRP라는 얘기는 뭐냐? 그 뒤가 있다는 얘기다. 그 뒤가 있다.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지금 하나씩 언급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뭐 XRP 말고도 다른 애들도 추가할 거예요. 뭐 이더라던가 다른 암호화폐도 추가할 거고 하나씩. 그리고 이미 결제 수단을 XRP 말고 또 몰랐죠? 암호화폐 자체 말고 바로 스위프트 GPI에 이 링크라는 AIP를 이용해서 스위프트 네트워크에 연결했습니다. 이미 구현을 했죠. 이것도 이미.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그냥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뭐 토큰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당연히 그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아까 미국 재무부 장관이 그 얘기했잖아요. 플레잉 레벨 필드. 공정한 경쟁하는 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실력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이제 결국에 누가 가장 세르먼트 자산으로 좋은가, 그쪽으로 이제 수렴을 하겠죠. 실력으로 이겨야 되겠죠. XRP 역시도. 스테이블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내용 안 봤어요. 저는 참고로 얘네 팔로우 하고 있나 제가? 팔로우도 안 하고 있죠. 저는 저는 R3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팔로우도 안 해요. 전 그래서 얘네들 소식 안 봐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어요. 못 이기면 멸종이죠. XRP 역시도 이 시장 경쟁에서 못 이긴다면 멸종될 겁니다. 결국에. 그쵸. 코인 종류 이미 10,000개 넘었을지도.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질문 내용 같이 볼까요? 거래소별로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기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을까요?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아니면은 그냥 비트코인 하나만 갖고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인도법 보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만들겠죠. 예, 일반적으로는 포괄적으로 만들 겁니다. 특정 암호화폐를 타겟팅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만들 거예요. 근데 미국 거는 확실한 거죠. 미국은 비트코인에 대해 별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아까 봤지만은 안티모니 론더링, CFT, 테러 자금 조달, 그리고 텍스 이베이전, 이런 악용될 수 있는 소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되면, 법을 준수할 수 없다면, 예, 미국에선 아웃이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입장은 법을 준수하지 못한다, 이러면 다 아웃이라는 거예요.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지 못하면. 비트코인이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미국에서는 어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비트코인은 제 생각에 살아남으려면, 그 비트코인의 탄생한 목적이 은행을 파괴하자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디파이라고 요즘에 표현하잖아요. 뭐 예전부터 그러긴 했습니다만 요즘에 이 디파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뭐죠? Decentralized Finance의 약자거든요. 예, 분산금융의 약자인데, 막 은행 같은 거 없이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도 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은행 없이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게 블록체인 안에서 암호화폐를 통해서 주고받으면 되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 탄생 자체가, 목적 자체가 바로 요거 실현이죠. 근데 오늘날 미국이 얘기하는 게 이 목적으로 나온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쓰면은 AML 이런 거 준수할 수 없거든요. 다 아웃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차라리 오늘날에 약간 변질된 게, 비트코인은 금이다 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스토어 오브 밸류거든요. 이걸로 막 뭔가 개인 간의 거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 암호화폐 세상에서의 디지털 금,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비유를. 그러니까 이 원래 탄생 목적과 다르게, 예, 스토어 오브 밸류로 쓰인다면은 살아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비트코인의 제 개인적인 관점 얘기할 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 이런 법이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법을 준수 못하면 아웃이다, 나가리다. 그쵸. XRP의 성공은 결국에 이제 볼륨에 달려있는 건데, 그게 커지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걸 벗어나기 힘들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벌써 한 2시간 됐나요? 2시간 됐네? 야, 시간 빠르다. 뽀삐는 뭐예요, 뽀삐? 뽀삐가 뭐예요, 친구님? 그쵸? 김명희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미국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트럼프도 대놓고 얘기했죠. 예,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칵, 이거죠. 리브라도 경고 먹었죠. 너 옐로 카드, 이거죠. 뽀삐 뭐예요? 휴지? 휴지예요? 휴지가 10,000원에서 지금 4,900원 판다고요? 뭐지, 뽀삐가? 우리 집 강아지 뽀삐? 강아지 얘기하는 건가? 이오스? 왜 뽀삐가 이오스죠? 어? 왜 연상이 안 되지? 뽀삐. 뽀삐 하면 이오스? 이오스는 뽀삐? 왜? 왜 뽀삐가 이오스예요? 친구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뭐지? 가격이 비슷해서? 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뽀삐짤? 뽀삐짤은 뭐야? 뭐지? 궁금해서 못 참겠다. 한번 가봐야겠다. 저는 그게 연상이 안 돼요. 왜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 뽀삐 이오스. 어떤 걸 보면 되는 거야? 요거예요? 요건가 보다. 느그지 뽀삐냐? 이쁘다면 알아서 올라가. 요거 같구나. 요건가 보네. 몇백원 빠지면 욕하고, 그러다 손 털고, 그러다 다시 올라갈 때쯤 타고, 다시 저점 팔고, 무한 반복하면 시드머니 남아나지 않아요. 살살 다루면서 이쁘다에 올라가는 게 이오스입니다. 제발 진득히 기다려주세요. XX 한해 이오스가 느그지 뽀삐냐? 이쁘다면 알아서 올라가게. 이런 의미구나. 이해됐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었는데 이해됐어요.
가격 때문이 아니라 요거구나. 이뻐하면 가격 올라간다고 한 거에 대한 반문으로 얘기한 거군요. 뽀삐가 나왔고. 네. 윈마님 어떤 건가요? 얘기해 주세요. 네, 비지님 어서오세요. 오라, 반갑습니다. 네, 정학수님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 XRP 현재 가격은 370원 가치가 맞나요? 370원짜리가 1만원도 갈 가치가 있네요. 공급과 수요 원리로. 일단은 현재 가격이 370원 좀 하나 보죠? 제가 가격은 잘 안 봐요. 안 보는데,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아마 그 정도 가격이니까 얘기하신 거겠죠? 지금 딱 370원이네요. 네, 지금 370원 맞는데 가치가 맞냐고 질문하시면 사람마다 보는 관점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다르겠지만 일단은 어쨌든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XRP 370원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는 시장이 뭐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뭐 이제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 가격이 막 왔다 갔다 한 거에 질질 끌려다녀서 왜곡되었을지라도 어쨌든 간에 그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현재 가격 370원이 유지되는 거죠. 만약에 대다수의 자본력이 370원은 비싸다 또는 370원은 실제 가치에 비해 낮다라고 표현했으면 이미 움직였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개미 중에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때는 지금 370원은 싼 거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그냥 존버하시는 분들 계실 테고 어쩌면은 실제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 있겠죠. 어떤 움직임이죠? 이 지금 가격이 훨씬 가치에 비해 싸다고 생각하니까 막 사들이는 사람 있을 거예요. 지금 가격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실제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겠죠. 네. 근데 개미들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만한 자본력은 없습니다. 한 번에 가격을 단기간에 움직일 자본력이 없죠. 개개인들한테. 그게 이제 개개인들의 약점이죠. 개미들의 돈을 다 합치면은 세력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하나의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하나의 의사로 합쳐질 수가 없죠. 만약에 합쳐질 수 있다면 우리가 가격 조정도 할 수 있겠죠. 개미들이 다 뭉쳐갖고 대표를 세워요. 대표를 세워서 밑에 사람들이 이제 대표들 막 이렇게 주장하는 거 보고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는 걸 대다수의 가반수 투표로 뽑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모든 자금을 맡겨서 개미들의 자금을 다 쏟아부어갖고 그 사람이 활용을 해요. 그럼 가격이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개미들의 의사는 다 분산돼 있고 우리는 전체적인 하나의 의견된 통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힘이 없죠, 사실상. 그래서 단독의 주체로서 몇몇 안 되는 소수의 주체로서 자금력이 풍부한 투기 세력들이 지금 갖고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비트코인 조금만 내려도 막 다 쫄아갖고 모든 암호화폐들 다 가격 빠지고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왜곡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예, 다 쫄아 있으니까 수동적이잖아요. 능동적이 될 수 없잖아요. 예,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왜곡되었을지라도 어쨌든 간에 다들 인정하는 가격은 현재 370원이 맞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물론 조금씩 변동하지만 지금은 370원이었죠. 현재 순간만큼은 그 가격이니까 그게 맞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 질문하신 거를 얘기해 봐야 되는데 만원 갈 가치가 있나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만원이고 10만원이고 아니면 1원이고 그러니까 370원보다 못한 가격이고 그 위의 가격이던 간에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은 투기에 의한 시장이에요. 그냥 낮은 가격에 사갖고 비싸게 팔겠다는 시장이죠, 지금은. 근데 그 대상이 그냥 부동산 투기보다도 못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암호화폐들이 존재는 하는데 사실상 이들이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지만 커런시로 쓸 수 있나요? 거의 못 써요. 심지어 대빵인 비트코인조차도 이걸로 결제할 수 있는 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예, XRP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쓸 수 없는 커런시라는 딱지를 달고 있는 커런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비유를 드리는 겁니다. 부동산은 뭐 본인이 살기라도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커런시는 그게 안 되잖아요. 크립토 커런시는. 예. 그래서 사실 투기 목적으로 이게 현재로서는 어디에 쓸 수 있는데도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내가 낮은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팔고 싶다는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근데 XRP는 뭐가 장점이라고 했죠? 명백한 유스케이스가 있다. 예, 오늘날 이미 20여 개 곧 금융기관이 XRP를 브릿지 삼아갖고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의 세르먼트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석유 시장과도 거의 비슷한 거죠. 석유를 살 때 투기 목적으로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저가에 사서 자기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되팔려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국제 유가 시장에서 이 수요자들은 석유를 쓰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공급자들은 이런 수요자들한테 파는 사람들이고요. XRP 역시 마찬가지죠. XRP의 유스케이스가 많아져서,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XRP 브릿지 하는 건데, 그 볼륨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냐? XRP를 세르먼트로 쓰기에 이거를 사용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투기와는 다른 겁니다. 예, 비즈니스 쪽, 금융기관들 쪽에서 이거를 세르먼트로 쓰기에 이거를 활용하고, 그리고 마켓 메이커들이 이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 이 금융기관들이 사용하는 XRP를 직접 보유해서 유동성을 대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에 의해서 수요가 창출되면은 전혀 다른 판도가 되는 거죠. XRP는 기존의 투기 이런 상황과는 다르게요. 그래서 만약에 비즈니스에 그만큼 많이 쓰여져서 수요가 창출되면 국제 유가 시장이랑 똑같죠. 그 수요와 공급 논리에 가격이 작용하겠죠. 근데 이거는 오로지 리프사가 성공했을 때 얘기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되리란 법이 없어요. 리프사가 망하면 그렇게 못 되겠죠. 예, 비즈니스의 유스케이스를 못 만들 테니까. 거기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겁니다, 결국에. 아이, 송다리님 알면서 이거 알고 있잖아요. 요거 왜 하드포크 했냐고요? 돈 벌고 싶으니까 하드포크 했죠. 돈 찍어내야 되니까. 예, 농담이에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근데 하드포크는 진짜 엄청난 무기인 것 같아요. 예, 기존의 거를 2배로 뻥튀기 하는 거잖아요. 야, 이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게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아, 진짜 덥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선풍기 틀고 있어요. 대팔렘. 어? BK 하드포크 한다고 진짜로? 비트코인 리플? 뭐야 그게? 아, 이거 진짜예요? 리가드님 진짜예요? 장난이죠? 설마. 미쳤어. BK 진짜 정신 나간 건데 그럼?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진짜 또 시간이 엄청 많이 흘렀네요. 맞아요. 이것도 창님이 얘기하신 게 맞아요. 줄리아 창님. 맞습니다. 마켓메이커가 이 판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예. 명백한 사실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리프사가 인센티브 프로그램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아, 저 변했어요? 저 변했군요. 죄송합니다. 변해서. 친거님 오셔자마자 어택을 하시네. 이 친거님이 그분 아닌가? 뭐 집 사주겠다고 뜨면은 오자마자 저를 또 어택 하시네. 예. 그 막 가격 떨어진다고 예언했다가 저한테 좀 혼나신 분인 걸로 아는데, 기억상 오자마자 어택을. 감사합니다. 조언 잘 새겨 드릴게요. 변했군요 제가. 그렇군요. 아니 친거점님이 그랬어요. 친거점님 너무 감정적이신데 저한테 혼났다고 바로 오자마자 어택을. 그래도 좋은 얘기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귀담아 듣겠습니다. 변하지 않을게요. 초심 잘 지킬게요. 자, 그 아까 얘기해 주신 거, 그 인센티브 프로그램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마 2017년쯤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검색하면 나오려나? 인센티브 하면 나오려나요? 잠깐만요. 인센티브. 어디에 올라오는 거야? 윈마님 얘기하신 거? 아, 이게 인센티브로 안 나오네. 아, 프로그램이라고 쳐야지 나오나? 근데 프로그램 키워드도 되게 많을 텐데. 친구님 왜 이렇게 유명해? 코인판에서 뭘 했길래 그렇게 유명해요? 패밀리를 데리고 다닌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 주시던데.
볼게요. 이거 바운티 프로그램은 그거죠? 취약점 찾아갖고 하는 거고, 요건 거 같네요, 요거. 요거 맞다. 자, 2017년 10월 13일날 인사이트 통해서 리프사가 공식적으로 밝힌 건데, 여기 보이시죠? 예, 밀리언 단위입니다. 100만이죠? 100만, 1000만, 그러니까 3천억 정도. 사실 3천억보다 더 많죠. 한 3,600억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엑셀레이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죠. 뭐를 위해서? 글로벌 볼륨 앤 XIP 유틸리티. 그러니까 XIP 브릿지 볼륨을 늘려주거나 XIP 뭐 활용하는 거 이런 거 관련돼서 기여를 하는 리플렛 멤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그 내용입니다. 예, 볼륨에 대해서 리베이트 주겠다잖아요. 예. 리베이트는 XIP 또는 달러로 주겠다. 예. 그러니까 이거 결국에 그거예요. 볼륨 많이 써줘서 볼륨을 올려주는 쪽한테 리베이트로 XIP나 달러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덥션 여기에도 있죠. 어덥션 마케팅 인센티브. 이 내용은 뭐냐? 이거는 그거에 가깝네요, 여러분들. 그거네요. 런스온 리플 이런 거 달아갖고 고객들한테 아예 오늘 진짜 악필이다. 아까 자색고구마님 얘기한 것처럼 런스온 리플 달아갖고 리플 솔루션을 쓴다고 이제 엔드 유저 본인들 고객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요걸 주겠다는 거죠. XIP 또는 달러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네요. XIP 관련된 마케팅 해주면 그것도 인센티브 주고, 그리고 XIP 브릿지 하는 볼륨 이걸로 볼륨을 늘려주면 리베이트를 주고, 이런 프로그램도 쓰고 있네요. 친건님이 새끼친. 아 진짜 웃겨. 좋은 소식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스웰 때는 항상 좋은 소식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이 나오겠죠. 이번 스웰 때 멤버는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친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가격이 올라야 재밌죠. 사실 가격이 반대로 내려가면 슬퍼지고요. 어쩔 수 없고. 이거 스웰 때 박상기가 오면은 굉장히 충격적이겠네요. 수익은 얻을 것 같지 않다고 하시는데 얻겠죠? 일단은 에스크로 보유량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 말고 더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공식으로 밝혀진 게 요거 말고는 없어서 모르겠지만은 이거에 대해 많이 얘기를 해요. 특히 데이비드 슈왈츠가 많이 얘기했는데 이 베네핏 모델, 그러니까 리플사의 수익 모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맨날 이 얘기해요. 시크릿 모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시크릿 레시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맨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회사에서는 없는 거다. 약간 특허처럼 표현을 해요. 우리 리플사만이 갖고 있는 시크릿 레시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수익 모델이 더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공개는 안 돼 있지만. 스웨덴 11월 달입니다. 친구님 질문하시고요. 스웨덴 때 트럼프 참석하나요? 트럼프 참석하면은 또 막말을 쏟아낼 텐데. 재밌겠네요 그것도. 정확한 날짜 나왔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swell.ripple.com 하면은 올해 스웰 날짜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9년 11월 7일에서 8일 요 날짜입니다. 11월 7일 8일. 친건이 이제 말씀하신 거 리프사 물량 파는 계정 은봉거래량 터져도 그만큼 파는데 이거는 좀 생각 없는 거 아닌가요? 질문 주셨는데요. 제 잘못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모르겠어요. 리프사는 기본적인 컨셉으로는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이제 이 시장에 판매할 때, 그러니까 프로그래매틱 세일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동으로 프로그램화돼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판매할 때 가격 하락 압박을 안 주기 위해서 관련된 전문가를 고용해서 이제 그 전문가가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가격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각자 판단을 믿는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려운 문제 같아서 답을 알 수가 없네요. 네, 곽성일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인도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게 될런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데 인도 루피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다. 페어를 XRP. 그랬을 때 사용이 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도메스틱 네트워크를 통해서 페이먼트가 돼야 되는데 외국에 있는 거래소가 그게 될 수가 없을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곽성일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저도 약간 동의를 합니다. 비슷한 생각이에요. 인도 내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돼야지 엑스라피드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송다리님 아마 일본에서 미더블 하기 때문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 초대 받았어요. 일본 커뮤니티한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초대 받았는데 갈 방법이 없죠.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한국에서 가장을 이끌고 있는 아빠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죠. 거기 갈 시간이 없죠. 저도 이거 되게 궁금합니다. SBIVC 날짜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하나 공지가 올라오긴 했어요. 여러분들 보셨죠? SBIVC 오늘 공지 올랐는데 20일날 이 시스템 점검 작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번역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요일이고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작업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로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점검이 오픈을 위한 점검인지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다른 작업을 위한 점검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예정돼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서 디테일한 장소까지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친구님 제 잘못 아니에요. 수영장에서 하는 날짜랑 싱가포르 만났습니다. 전문가 박상기. 페이먼트가 의미하는 게 제 채널의 영상 초기 거를 보시면은 페이먼트와 세틀먼트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 영상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보시고 만약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초대장이 필요합니다. 초대장 한번 신청해 보세요. 친구님도. 그 한국의 가장 유명한 커뮤니티 코인판에서 그 마스코트다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리플 게시판의 마스코트다 얘기하면은 혹시 모릅니다. 그런 인플루언서 자격으로 초대를 해줄지도 몰라요. 증거물로 이제 그 친거 패밀리 사진을 딱 찍어갖고 보내주시고, 그 위키피디아 올라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누가 링크로 알려주셨는데 그런 거 보여주면 아마도 초대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통역사로. 박상기님 아직도 법무부 장관 지금 물러나셨으려나? 모르겠어요. 저 박상기님한테 관심이 없어갖고. 트랜잭션 탭에서 올라오는 건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오늘 15만 개가 소각됐다고요? 저 아직 초대장 못 받았어요. 신청은 했는데. 앤트니 어서오세요 워라. 코코님 말씀으로는 오늘 XRP가 트랜잭션 코스트로 15만 개가 소각됐다고 합니다. 같이 보러 가시죠. 이럴 때는 또 확인을 해야겠죠. 최근에 막 하루에 5만 개 소각된 것도 제가 본 것 같긴 한데 오늘은 15만 개가 소각됐다고 하시네요. 보시죠 한번. 자, 지금은 이제 리플사에서 제공하는 그 XRP 레저 상태 관련된 통계 자료를 볼 수 있는 데이터 API 사이트고요. 여기 와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트랜잭션 코스트 관련된 내용을 볼 겁니다. 여기 이 부분에 이제 파라미터 값들 여기 표기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합시켜서 지금부터 확인을 하러 갈 거예요. 자, 지금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data.ripple.com 하고 네트워크 P하고 이제부터 파라미터로 정해주면 됩니다.
최근 것만 보면 되니까 7월 1일부터만 볼게요. 7월 1일 0시 0분 0초부터 볼 거고요. 엔드는 오늘로 할게요. 2019년 7월 16일 23시 59분 59초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벌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인터벌 데이로 할까요? 그냥 하루 단위로 끊을게요. 하루 데이로 끊고요. 그리고 리미트는 디폴트 해도 되겠네. 200개로 표현된다고 하니까 놔두고요. 포맷은 CSV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7월 1일부터 오늘날까지 데일리로 표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CSV 파일로 떨굴 거고요. 자, 여기에 데이터가 다 출력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그러네. 16일날 16만 개가 소각이 됐네요. 토탈 16만 개가 소각이 됐습니다. 맥스는, 그러니까 하루에 최대로 소각된 거 5만 개가 있는데, 이날 거를 한번 좀 보죠, 여러분들. 그럼 이날 거를 좀 쪼개서 보겠습니다. 이날 거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보죠. 16일. 아, 15일이구나. 죄송해요. 15일이네요. 15일. 또 15일. 인터벌을 아워로 끊을게요. 시간 단위로 끊어 보겠습니다. 나왔고요. 24개로 표현을 하겠죠. 예. 시간 단위니까. 자, 보시면은, 예. 이거는 참고로 표준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GMT 플러스 9라고 표기하잖아요. 표준시. 예. GMT 플러스 0이 이제 표준시겠죠. 그거 뭐 UC라고도 표현하는데, 예. 지금 그 시간 기준이고요. 그 시간 기준으로 13시, 그러니까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3시에, 예. P가 5만 드랍까지 아니, 5만 개죠, 이거는. 드랍 단위가 아니니까. 5만? 이 시간 거를 또 쪼개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한 번 더 쪼갤게요. 이 시간대를 정확하게. 지금 보면은 13시부터 16시 전까지죠. 그러니까 15시 59분 59초까지 해갖고 이거를 미닛 단위로 끊어볼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죠. 아마 오류가 아닐까 싶거든요. 아이, 잠깐만, 인터벌이 없나 보네. 아워 단위가 없네. 레저 단위가 있네요. 레저 단위로 끊을 수 있네. 레저 단위로 끊어볼까요? 그럼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분 단위가 없어요. 레저 단위로 한번 끊어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안 되는데 엄청 많이 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레저 단위가, 레저 하나 쓰이는 게 3초 정도거든요. 그럼 거의 초 단위에 가깝다는 얘기인데 이게 되려나 모르겠네요.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죠? 레저 인덱스로 나오죠. 무섭죠? 그래도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 아, 이게 리밋이 200이니까 200으로 줄었네. 다 표현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정렬을 넣어야겠네. 정렬. 이 소트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디센딩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를 디폴트는 올리스트. 이거는 근데 이거 안돼. 이걸로 안 돼요. 리미트를 늘려야 돼요. 그냥 리미트를 늘려가고 1000까지 늘려서 직접 저희가 정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자, 한번 보죠. 천까지 찍었을 거거든요. 그죠? 여기에 다 표현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맥스를 내림차순 정렬하면 2개는 끌고 왔네요. 이때 건데
이 레저 인덱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개 터트려진 게. 그러면 역시나 예상되는 거는 특정 트랜잭션 하나,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 세 개가 5만 단위로 지금 아니 이건 5천이네. 나머지 두 개가 안 딸라왔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상시는 이 정도거든요. 많아봤자 0.3 이 정도예요. 예, 한 개도 소모가 안 되거든요. 트랜잭션 코스트로. 그리고 적은 거는 10드랍 정도. 진짜 작은 단위. 예, 보시는 것처럼 12드랍도 있죠. 지금 보시면 이게 일반적인 건데, 예, 이게 또 막 5만 개 이렇게 트랜잭션 코스트로 소각이 됐네요. 야, 5만 개 소각됐어. 얼마가 소각된 거야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지금 보시면은 시간은 대충 확인이 되죠. 7월 15일 13시 54분에 5만 개. 이 레저 인덱스에 기록된 트랜잭션 중에 하나가 아마 저만큼 소모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면 되는데, 지금 그것까지 찾아가면 시간이 꽤 걸리니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를 조사를 한 거를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오퍼 크리에이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퍼 크리에이트는 페이먼트는 그 트랜잭션 타입 중에 하나고요. 오퍼 크리에이트는 그거예요. 그 분산 덱스라고 부르는 리플 게이트에 있잖아요. 분산 거래소. 거기에 오더북을 주문을 쌓는 거 타입이 오퍼 크리에이트이고, 그 주문을 캔슬하는 게 오퍼 캔슬입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자야겠죠. 여러분들 벌써 2시간이 지났는데, 예,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났네요.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참 빨리 지나가는데요. 오늘도 너무 오래된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마켓 메이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확인이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못다한 얘기들은 내일 다시 찾아뵙고 좋은 내용과 좋은 얘기들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시간 그리고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예, 덕분에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던 것 같아요. 좀 아쉽지만은 오늘 늦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좋은 밤 되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바 좋은 밤 되십시오.